안녕하세요, 서현수입니다. 저번에 지난 시간에 10강에서 이제 설명했던 거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 연장되어서 이제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수막하고 이제 보일러를 좀 가동해야 되는 곳이 많을 겁니다, 농장에. 이제 그 보일러하고 수막할 때 야간 습이 어떻게 변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저번 강의를 할 때 누가 물었습니다, 저한테. 왜 수막을 하면은 습도가 올라가느냐, 습도가 올라갈까라고 저번에 강의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결론부터 이야기해드리면, 이 습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습도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온실이라는 거는 항상 배기창을 닫으면 습은 거의 포화 수준기량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습이 베드나 또는 이제 멀칭이 아니고 바닥지를 깔았다고 해도 이제 주위에서 올라온 습이 있습니다. 습이 올라오다가 결국은 포화 수증기량만큼 계속 증가를 하는 겁니다. 증가를 한 상태에서 그 수증기량이 그 상태를 유지를 하느냐, 또는 별도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습이 없어지느냐, 이 문제의 차이로 이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좀 체계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수막은 지하수죠. 지하수를 하니까 지하수 온도. 자, 우리가 지하수 온도가 얼마 되는지 이제 제가 한 번씩 농장주 분들한테 물으면, 농장주분 중에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압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온도계를 재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는데, 먼저 설명해 드리면, 이제 지하수 온도라는 건 여름하고 겨울하고 다릅니다. 여름에는 보통 제 경험에 의하면 17에서 한 18도 정도, 그리고 겨울에는 12에서 13도 정도입니다. 요거 이제 온도 재보면은 대충 요 정도 나오죠. 그래서 수막이라는 걸 하나 그립시다. 이제 자, 산동하우스 그리고 이중 하나 놓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수막을 이렇게 쏘죠. 다다다다닥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수막의 원리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수막은 수막물로 난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일 수도 있고, 좋은 말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게 되느냐 하면은, 주위가 여기 찹습니다. 여기는 영하 뭐 10도 이래 되죠. 외부는 영하 10도고, 그러다 보면 추운데, 이 12도 물을 이렇게 살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12도 물이 증발을 합니다. 증발. 막 수증기처럼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이게 증발되면서. 결국은 지하수가 증발한다. 지하수 증발. 지하수가 이 1중하고 2중 사이에 증발을 하거든요. 증발을 하면서 수증기가 확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공기보다 액체가 밀도가 높죠. 그리고 액체는 아니지만 이 수증기가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수분이 많이 낮았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겨울 기준으로 12도의 막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온 공기가 이걸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수증기의 온도 때문에 뚫고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막을 형성하면서 이제 수막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지하수라는 건 우리는 수막이라는 건 난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한 게 뭐냐면은,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에어컨 바람이 여기 나오고 있죠. 여기 나오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에어컨 앞에 서 있으면 이 아이스크림이 빨리 녹을까요? 늦게 녹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죠. 항상. 질문을 하면은 이 수막이라는 거 설명할 때 항상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에어컨 앞에 있으면 에어컨 앞에 있으면 아이스크림이 빨리 녹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대기 현상 때문에 빨리 녹는다라고 생각하고, 늦게 녹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대기 온도보다 에어컨 온도가 차우니까 늦게 녹을 거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는 빨리 녹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아이스크림 온도가 에어컨 온도보다 더 낮기 때문에 이 에어컨에 있는 이 공기가 대류 현상을 일으키면서 아이스크림이 더 빨리 녹아버리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도보다 대류가 더 빠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뭐랄까 강의 때도 적외선하고 전도하고 대류가 있는데 공기 이동, 그 에너지 이동을 가장 빨리 하는 게 가장 크게 하고 빠르게 하는 게 대류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류 현상. 대류 현상으로 해서 가장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전도 현상. 그 다음은 적외선은 가장 늦게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죠. 이 이야기를 가만 설명해 보면은 이 이야기를 왜 설명하냐면은 수막이라는 거는 겨울 기준으로 보면은 수막 온도는 12도에서 13도입니다. 그런데 내부 온도가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수막을 틀었는데 내부 온도가 15도다. 15도일 때 수막을 틀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15도를 틀어버리면 냉각이 되겠죠. 여기는 난방이 아니고 냉각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는 뭐 18도에, 심하면은 뭐 18도에 트는 사람들도 있겠죠. 18도에 트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18도든지 15도든지 어쨌든 간에 이 내부 온도, 엄밀히 따지면 이 피부 온도를 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피부 온도를 재는데, 피부 온도. 어쨌든 내부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수막을 틀어버리면, 하우스는 냉각이 됩니다. 난방이 아니고 냉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냉각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과습이 되면, 과습이 돼요, 과습. 과습이 되고, 하우스 온도도 빨리 떨어집니다. 하우스 온도. 하우스 온도도 급격하게 냉각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여러 가지 많이 발생. 안에 이제 뭐 이쪽으로 결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깁니다. 주위로 이제 낮은 물 쪽으로. 물론 이때 이제 과 쪽으로는 결로가 안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과는 주간에 이제 광역에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과 쪽으로는 결로가 안 붙지만 시설 쪽으로는 결로가 뭐 특히 외곽 쪽으로 다기업이나 이쪽으로 보면 결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막을 너무 일찍 쏘면은 일찍 난방을 해야 됩니다. 일찍 난방을 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 안에도 가습이 되고 그런 리스크가 벌어지기 때문에 수막은 꼭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수막은 습도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잘 떨어지진 않죠, 이제.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 수막에 있는 이 수증기가 이제 내부로 들어와 가지고 습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보통 베드나 이런 게 있으면 베이지나 이런 데서 수분이 증발됩니다. 수분이 증발되면은 비닐하우스는 이렇게 밀봉이 돼 있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는 이렇게 밀봉이 돼 있기 때문에 개폐기를 닫아 놓은 상태에서는 무조건 습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습이 만약에 개폐기를 닫았는데 습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하우스 잘못 지은 거예요. 하우스가 어딘가에 틈이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문이 뭐 밀봉이 안 됐거나 뭐 해가지고 습이 떨어지지, 하우스는 개폐기만 다 닫아버리면 어떻게든 무조건 습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습이 올라가는데 열풍기 같은 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열풍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열풍기를 이거 돌리면 습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왜? 습이 떨어지니까 습이 심하면은 뭐 60%까지 막 떨어진다 하는 거 이야기도 있는데,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열풍기를 한다. 하우스를 이렇게 좀 길게 합시다. 이렇게 쭉 길죠.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이건 입구겠네. 예, 이렇게 되어서 이제 난방을 하죠. 대포를 뭐 위에 놓든지 밑에 놓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대포를 이렇게 놔놨죠. 대포를 이렇게 놔서 공기를 이렇게 날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포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라기보다는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농업용 열풍기 있습니다. 농업용 열풍기. 그리고 공업용 열풍기 있습니다. 자, 농업용 열풍기하고 공업용 열풍기의 차이를 외관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차이 나냐면, 똑같은 칼로리라고 가정을 할 때, 그 농업용 열풍기는 이게 큽니다. 이게 좀 딱 봐도 이게 커 보입니다. 이렇게. 이 덩치가 크죠. 같은 뭐 5만 칼로리, 뭐 3만 칼로리 덩치가 크고, 공업 열풍기는 작아요, 이게.
이 구찌가 나오는 열이나 이런 게 작거든요. 그게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공업용 열풍기는 여기서 나오는 온도가 보통 이제 뭐 60에서 한 80도 이상. 최소 60에서 한 80도 정도 이상의 열이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서 나오는 열이. 요거는 이제 회사마다 이제 뭐 온도를 재보면 좋을 겁니다. 온도를 재가지고 이렇게 해보면은 보통 60에서 한 80도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고온용 열풍기는 거의 300도 이상이야. 300도 이상. 300도 이상이라고 하면은 뭐 사람들이 감을 못 잡겠지만, 어쨌든 간에 공업 열풍기는 앞에 손을 대면 손이 익어버릴 정도로, 그 소고기, 그거 하면 돼지고기 구워 될 거예요. 돼지고기 구워도 잘 굽혀요, 그냥. 그 정도로 이제 뜨겁습니다. 이게 왜 공업용 열풍기를 용업용 열풍기로 쓰면 안 되는데, 그 이야기는, 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공업용 열풍기 쓰는 사람들이, 아, 이거 내가 지금 뻘짓하고 있구나. 내가 이때까지 왜 농사가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은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작물이 대포를 이렇게 열풍기로 쏴요. 새벽, 이제 뭐 추우니까 새벽에 쏘겠죠. 새벽에 쏘면 이렇게 작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이제 작물이 이래 있었고, 우리가 야간에 그 8도를 맞추잖아요. 딸기로 하면은 그게 8도를 맞춥니다. 8도니까 작물은 8도입니다. 8도. 여기도 8도. 여기도 8, 뭐, 전체적으로 온도가 뚝 떨어져서 8도겠죠. 8도인데, 그, 여기서 나오는 열이, 공업용 열풍기는 300도잖아요. 300도. 그러면 여기는, 공업용 열풍기, 농업용 열풍기, 여기는 80도예요. 80도. 자, 여기 조금 가니까 60도겠죠. 조금 더 지나가서 40도. 조금 더 지나가서 20도.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80도에서 이 열이 나가는 순간에 뜨겁죠. 뜨거우니까 여기서 습이 다 먹어버립니다. 여기 이쪽 라인. 이쪽에서는 고온 저습입니다. 저습. 이쪽은 고온 저습이 되는. 온도는 높아지고 습을 다 먹어버리니까 엄청나게 건조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열이 뚝뚝뚝뚝 가면서 이 공기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수분을 계속 먹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열이 높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가잖아요. 이게 보면 뭐 40도나 30도 어느 순간에 딱 지나가면 예를 들면 한 20도 정도 됐다고 가져갑시다. 이거 뭐 그 차이 한 이쯤 왔는데 이제 포화 수증기에 접속해요. 포화돼요. 수증기가 이제 먹다가 80도 먹었고 80도 먹었는데 조금 지나가 60도 40도 되니까 이래서는 40도에서 자기가 먹은 만큼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공기가 또 이동하다 보니까 온도가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먹었는 것보다 먹었는 거에서 뱉어내야 돼.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하우스는. 그래서 이 하우스 앞에는 건조한데 뒤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나 저온 다습이 돼버립니다. 저온 다습. 20도 밑으로 이런 공기가 쫙 밀려오다 보니까 앞에 있는 습을 뱉어내야 돼요. 뱉어내려고 딱 보니까 누가 있느냐? 작물이 8도로 딱 버티고 있는 거죠. 물론 비닐 파이프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8도라는 이 작물이 딱 보니까 여기에 결로로 다다다다 붙어버리는 이 이후로는. 그러다가 온도가 떨어져서 뭐 10도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열은 괜찮고 여기는 이제 정상. 대포를 쏘면은 이런 식으로 변해버려요. 앞에는 좋은 다스. 어느 순간인가 기준을 지나가면은 거기는 좋은 다습인데 거기서 결로가 만들어져 버려요. 결로가 생기는데 그 과의 결로가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면 이제 어느 정도 정상. 근데 여기에 가면은 여기는 춥다. 그냥 여기는 추워요, 그냥. 정상 온도가 아니죠. 여기는 뭐 6도 이래 막 되니까. 온도가 밀어내지를 못하니까. 대포는 이런 식으로 온도 편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펼쳐지니까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습이 왜 떨어지느냐. 기본적으로 이래야 되는데 습이 떨어지는 이유는 자, 여기서 80도가 이렇게 공중으로 뜨겠죠. 이렇게 가다가. 뜨면은 밖에는 영하 10도예요. 영하 10도. 영하 10도면은 이 파이프 여기에 결로가 다 맺혀버려요. 그냥. 이렇게 결로가 맺혀버려서 밑에 다 떨어져 버려요. 굴러 떨어져 버려요. 결국은 이 열풍기를 사용하면은 열풍기는 야간에는 제습기 역할을 합니다. 제습기. 에어컨하고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공기를 대폭을 한 다음에 밖에 있는 차가운 곳에 이 결로를 만들어주고 그 결로가 우리가 그 에어컨에 그
물 빠지듯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에어컨도, 제습기도 에어컨 원리하고 똑같거든요. 결국은 원리는 뜨겁게 하는 거지만 밖에 있는 게 에어컨 현상이 생기면서 에어컨을 실려되면서 결국은 결로로 다 만들어져 가지고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열풍기를 돌리면 건조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건조해지는데 뒤에는 또 건조하지가 않죠, 이제. 어느 진단계 지나가면 여기는 또 결로가 생겨요. 저온 다습이기 때문에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기고, 또 어디에 가면은 또 저온이고. 그러니까 열풍기 농사를 지으면 제가 이제 항상 하는 건데, 이 열풍기 농사가 녹으면 열풍기가 이제 60에서 80도 나오는 열이 이 정도로 이제 틀어집니다. 틀어지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고급용 열풍기를 넣었다. 고급용 열풍기는 거의 300도 이상 돼. 고급 열풍기 열 나오는 거 보면은 앞에가 빨갛다 못해서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그러니까 노란색에서 더 뜨거워지면 하얀색이 되거든요. 그 하얀색 되는 거는 뭐 2000도 넘는 거고, 어쨌든 간에 빨간색 다음에 주황색, 주황색 다음에 노란색 이런 식으로 변해갑니다. 그 노란색이 됐다는 이야기는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뜨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300도 열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은 얼마나 더 틀어지겠어요, 이 하우스 온도가. 그러니까 습이 공업용 열풍기를 떼면은 이 공업용 열풍기의 완전 연소도 문제지만, 완전 연소하고 가스 피해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거는 뭐 차후의 문제고, 당장 공업용 열풍기 쓰면서 습도가 말이 안 되게, 농업용 열풍기보다도 더 말이 안 되게 습이 털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앞에는 건조해지고 중간에는 뭐 저온 다습이고 저 뒤에는 춥고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자, 요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수막을 했을 때는 왜 멀쩡하냐? 수막을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수막을 했더니만은 습도가 올라가더라.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 똑같은 이런 구조가 있다, 하우스에서. 수막을 밑에서 쏘겠죠, 이렇게. 하우스를 이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하우스에서 수막을 이렇게 쏘겠죠, 이렇게 쏘면은 여기에 12도의 막이 생깁니다. 12도 막. 여기도 12도 막. 자, 하우스가 전체적으로 12도라는 이 물의 막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막혀버리는 겁니다. 막혀버리니까, 이 막혀버리는 것 때문에 하우스 전체를 이제 12도로 난방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온도 차이가 없죠. 아까 여기는 온도 차가 쫙 변해버리는데 여기는 12도 막이 다 덮어버리니까 하우스 자체를 온도 변폭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이 증발할 일이 없는 겁니다. 안에도 8도 정도니까. 뭐 온도차도 얼마 안 나죠. 온도차도 얼마 안 나고 습도도 별로 안 나니까 결국은 야들은 결로로 해서 날아가는 그 물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막을 하면은 습이 지켜지는 이유가 난방이 좋은 난방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확장하면은 제가 이제 그 설치하는 그 스리웨이 밸브 난방이나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저온으로 난방을 합니다. 고온으로 난방하고. 온수 난방도 60도 넘어가면은 그 정상적인 난방이 아니거든요. 단독형 딸기 농장에서 온수를 보내는데 온수가 60도가 넘어간다. 그 정상적인 난방이 아닙니다. 그 정상적인 스리웨이 밸브 온수 난방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온수 난방이라고 가정을 하면 60도 물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스리웨이 밸브로 한다면은 딸기 농장에서 온수를 보내면은 40도 이상, 진짜 최악의 조건에서도 40도 이상 물을 보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막이라는 게 저온 난방이 되기 때문에, 저온으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안에 야간 습도를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만 끊었다가 가겠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중간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끊어졌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열풍기가 이렇게 열풍기를 쓰면은, 야간에 열풍기를 써서 난방을 하면은 어차피 밖에 추워서 난방을 하는 건데, 추우면 추울수록 결국은 제습기가 야간 온풍기하고 밖에 있는 추운 날씨가 이제 믹스되면서 결국은 열풍기 트는 게 제습 효과를 일어나 버린다. 결로로 돼서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결로가 여기서 하면 이쪽으로 뭐 다 떨어지죠, 그냥 막. 열풍기를 하면 보이진 않지만 열풍기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해서 결로가 떨어지는 게 나중에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결로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결로가 떨어지는 만큼 안에서 증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못 일어나니까 결국은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했지만 열풍기는 건조해지는 거의 문제가 아니고
이 앞에 있는 그 온도 변차가 너무 크다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건조해지면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앞에는 건조하고 중간에는 좋은 다습이고 뒤에는 춥고 이래 되는 문제가 더 심각하니까 열풍기 쓸 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웬만하면 공업용 열풍기는 피하시는 게 낫습니다. 완전 연소하고 가스 피해 이런 문제도 있고, 중요한 거는 300도라는 열이 나오기 때문에 습을 완전히 다 먹어버립니다. 습을 그냥 완전히 다 먹어버리면서 이 하우스 온도에 있는 습도 편차를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온도 편차하고 습도를 완전히 틀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가 못합니다. 좋지 못하기 때문에, 구태여 나는 그래도 열풍기를 써서 난방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저온으로 나올 수 있는 공업용 열풍기가 그나마 좀 낫고, 예, 그런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업용 열풍기가 너무 가격이 싸니까 공업용 열풍기도 뭐 지금도 한 30만 원, 40만 원대면은 살 수 있고, 이제 농업용 열풍기는 그래도 100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뭐 최소 작은 게 이제 7, 80만 원 나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뭐 강제로 뭐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겠지만, 만약 제 주위에서 만약에 열풍기로 난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절대로 저는 공업용 열풍기는 무조건 피해라. 차라리 그 돈은 빚을 내서라도 그냥 공업용 열풍기를 사는 게 낫다라고 저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예. 하여튼 요거하고 요거 공업용 열풍기하고 이거는 그 설명서가 중요한 게, 틀었을 때 앞에 이제 그 나오는 열, 최소한 열을 한번 체크해 보신다거나, 아니면 그 열이 나오는 부분이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아니면 그나마 그냥 열만 나오는 건지, 아지랭이만 피는 정도의 열만 나오는지, 이런 거를 좀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이런 걸 보셔야지 이제 뭐 정확하게 이제 그 이제 온실에 대한 그거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갑자기 지난 시간에 하다가, 왜냐하면 이 부분을 사람들이 오해라기보다는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수막을 하면은 수막 수증기 때문에 뭐 야간 습이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죠. 뭐 틀린 말, 완전 100% 틀린 말은 아닌데 딱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 결국 온도 편차가 안 크니까 이렇게 습이 난다. 그래서 이야기하지만 3웨이 밸브나 이런 거 좋은 온수 난방을 하면은 야간 습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게, 제가 이제 이래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는 보자. 다음 강의가 사실은 제가 지금 동영상을 원래 한번 했었는데도, 예, 음성이 또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하는데, 아마 중간에 빠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 했는데 30분이 없어져가지고 20분 만에 설명을 다 해가지고 결국 10분 동영상 분량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조금 하여튼 마이크를 좀 바꾸든지 해야 되겠네요. 자꾸 음성이 자꾸 날아가는 일이 생겨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리 이야기는 했고, 이제 다음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뭐 단독령하고 온실의 환경 차이를 좀 설명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 벌써 동영상이 제작이 된 상태고, 단독령하고 온실 했고, 그 다음 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단독령 하우스 환경 제어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컨트롤 박스를 제작하는 환경 제어에 어떤 센서들이 들어가고, 그 센서들이 뭐 대충적인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일중 제어에 이제 본격적인 그 설계로 들어가서, 설명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일중 하우스에서 어떤 온도를 어떻게 체크해서 사용하는지 거기까지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음성이 나가지고 힘이 좀 없네요. 감사합니다. 서영수였습니다.